자, 신지 씨가 입을 열었는데, 이게 입을 열지만도 아니하지 못한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열지 않은 게 더 나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응원보단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난리 났었던 문헌과의 상견례 이후 드디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복귀를 했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고백하며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김종민 씨가 함께 등장해서 우리 신지가 관심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몰랐다라고 운을 띄웁니다. 근데 신지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당장 이제 올해 결혼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주시니까 다 읽어볼 수밖에 없었다. 쭉 훑어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멤버들에게도 피해가 간 것 같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았다. 백가씨도 옆에서 내가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신지의 걱정과 관심밖에 없었다. 다 너를 생각하고 걱정해서 그렇게 많은 댓글을 남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와 관련해서 신지 씨는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당장 올해 결혼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아직 멀었다.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우리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의 걱정을 받은 이후에 코요태 공연이 2번이나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많이 인사해주시고 힘을 참 많이 얻었다. 여러분이 보낸 많은 염려를 다 확인했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본업에 열심히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죠. 공황장애 약까지 먹었다. 글쎄요. 사실 신지 씨가 공황장애 오게끔 누리꾼들과 팬분들이 그런 의도로 비판을 한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신지 씨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염려가 되는데 왜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 같은 거죠. 내 자식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안 말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뭐 신지 씨 입장은 자신의 의견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 유튜브 방송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너무 많은 걱정에도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가에 숨어 계시다가 나를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시는지 몰랐다. 근데 김종민 씨가 굉장히 뼈를 담은 말을 했어요. 그 모든 걸 또 한 번 듣고서 고민을 한번 해봐. 너가 이제 어떻게 가야 할 길인지. 그러면서 백가씨도 그 모든 게 너의 걱정과 관심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는 겁니다. 제발 대중들이 이만큼 걱정을 하는 것은 좀 너가 한 번은 더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신지 씨 입장에서는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무차별적 공격인지는 알고 있다. 걱정해 주신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자 김종민 씨가 그걸 네가 잘 알아야 돼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너무 긴장되더라. 그런 일이 있고 처음 올라가는 무대였다.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서 봐야 하는 무대였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차로 이동할 때 몰래 공황장애 약을 먹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정이 안 되어서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민 씨가 사실 또 백가 씨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 표정과 시선이 좀 그렇게 보여요. 악플은 볼 필요 없다. 너가 힘들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대중들이 이만큼 고민과 걱정을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신지 씨는 지금 공연 때 눈도 못 마주치겠다 막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팩트가 뭡니까? 대중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정도면 그냥 끼리끼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지를 너무 과대평가한 걸지도 모른다. 그만해라. 이제 지겹다.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피로하다. 피로해요. 또 어떤 분들은 시어미들이냐 45살 여자가 시집 간다고 하는데 좀 냅둬라. 오지랖 쩌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는 그래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나 보다. 그냥 그 남자랑 살고 싶다고 말해라. 알았으니까 얼른 결혼하든 알아서 해라. 징징대지 마라. 자,
주변에서 말리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본인 고집대로 해라, 우리도 이제 관심 없다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더욱더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지죠. 문원 씨에 대한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신지와 결혼하는 문원, 트랜스젠더와 다이렉트 메시지 DM 폭로, 10억을 주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메시지를 공개하겠다 라는 기사가 오전 일찍 올라오면서 또 한 번 세간은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나버린 거죠. 트랜스젠더가 뭡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로 성이 바뀌는 수술받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남자가 가슴이 생기고 여자처럼 머리가 길어지고 그런 트랜스젠더와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공개하려면 10억을 줘야 한다. 이게 지금 난리가 났던 또 다른 사건입니다. 꽃자라고 하는 트랜스젠더가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시청자들은 게스트로 출연했던 이 트랜스젠더에게, 그러니까 꽃자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또 다른 트랜스젠더에게 문원과 어떻게 마팔로우를 하게 되었냐. 그러니까 유튜브로 따지면 구독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서로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맺었느냐. 그러자 그 트랜스젠더는 그게 누군데? 라고 하다가 마팔로우가 돼 있네, 서로 맞구독이 돼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행자였던 꽃자가 이 트랜스젠더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역시 메시지를 재차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방송 화면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본 누리꾼은 꽃자가 1억 주면 메시지 공개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자 당사자인 트랜스젠더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10억 주면 공개할 수 있냐라고 묻자 그럼 가능하다. 5억 주면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할 수 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와 마팔만한 게 아니라 다이렉트 메시지도 주고받았고 카카오톡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당사자들이 확인하더니 식겁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러니 지금 이 신지 씨가 이렇게 애써서 나는 나의 선택을 굳건히 밀어붙이겠다. 이 멤버들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대중들도 포기다 라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또 터진 겁니다. 그러니 대중들 어떻게 됩니까? 들끓죠. 도대체 뭐에 씌였길래 이런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난리인 건지 정말 희한하다. 고민할 것도 없이 그만두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문제 없어도 힘든 게 결혼인데 이건 뭐냐. 종민이 형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남자가 한다고 해도 바로 오케이를 하다니 돌싱 포맨 분이 바로 오케이 했다고 하던데 짠하다. 와, 이게 무슨 일이냐. 말려도 결혼할 것 같다. 답답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나 보네. 1억으로도 공개 안 한다고 한 거 보면 뭐가 있나 보네. 자,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형 동생 사이였을 때 알았고 동생이 트랜스젠더가 되고 연락 안 한다고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반박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신지의 사랑인 문원, 트랜스젠더 다이렉트 메시지 오해를 풀었다. 진행자였던 꽃자가 그 트랜스젠더와 문원이 그냥 형동생으로 지내던 남자들 간의 친구 사이였다. 그러다가 동생이었던 그 트랜스젠더가 여자로 수술 전환을 하고 그 다음부터 문원 씨와는 연락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겁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문원 씨와 트랜스젠더 세라는 과거부터 알던 사이인 건 맞지만 수술을 받고 난 이후부터 알게 된 사이가 아니다. 문원 씨는 세라가 게이였던 것도 트랜스젠더였던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당시 때 그러면 왜 메시지를 돈을 받아야 공개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꽃자는 다급히 수습을 했어요. 그때의 발언들이 오해의 여지를 만들긴 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은 없었다. 두 사람은 원래 세라가 트로트 음악을 준비하던 시절, 남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단순한 형동생 사이다. 그러면서 문원 씨가
세라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여자친구가 장난친 거냐? 라고 물었을 정도로 세라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당황해서 언팔로우 했을 수도 있지만 이상한 관계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대중들은 이상한 거죠. 참 이상하다. 엮인 일이 어쩜 이렇게 하나씩 문제점이 많냐. 뭔가 이상하다. 이미 늦었다. 차라리 카톡과 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하지 그랬냐. 맞습니다.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면 이 꽃자라는 사람은 문헌과 그 트랜스젠더 분이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명명백백히 그냥 공개했으면 됩니다. 근데 공개를 못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이네. 별거 없을 건 예상했지만 참 안 좋네. 남자 수준이 생각보다 더 최악이다. 그냥 메시지 주고받은 문헌가의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면 깔끔할 텐데. 근데 공개하지 못하고 있죠. 뭔가를 계속 해명해야 하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제2의 전청조, 남연의 기운이 솟구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꽃자라는 사람은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10억을 받으면 공개한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 문제가 커져버린 거죠. 다급히 수습했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핵심 논리라고까지 보여집니다. 사실 신지 씨 입장에서는요. 겨우겨우 눈물을 닦았지만 문헌, 트랜스젠더와 연락한 사이의 의혹, 이것이 가짜뉴스, 형 동생 사이로 정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내용들 오해 발언들이 있었다라고는 했지만 글쎄요.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할 정도라면 저 같으면 제가 문헌 씨라면 그냥 메시지 공개해줘. 그냥 대중들한테 보여줘. 괜히 또 오해만 산다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비판 세례가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다. 유명 유튜버의 일침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지 씨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유명한 유튜버는요. 어디 나올 때마다 유명한지 몰랐다라고 계속 말하던데 유명하기 때문에 많았다라는 걸 오히려 감추고 싶어서 강조하는 게 아닐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게 아니면 결혼 상대로 나오는 건데 왜 신지의 유명 여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할까 싶다. 이 사람이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뭐 많은 대중들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문헌과 신지 씨의 위기는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요태, 신지, 돌싱파파, 문헌 품깹 따는데 딸 재산 상속, 선 넘는 오지랖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마 이 기사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신지 씨가 이제 문헌 씨와 결국엔 정면 돌파를 선택했잖아요.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겠다. 2주간의 대국민 검증이라는 전례 없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신지 씨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증을 넘어선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와 추측이 난무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지와 문헌의 결혼 소식은 이렇다 할 열애설 없이 웨딩 촬영 소식이 먼저 알려지면서 그 소식이 대중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대중들에게 덜 알려진 문헌이 과거 이혼 경력이 있으며 딸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신지는 유명한지도 몰랐다라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결혼은 축하내신 검증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문헌의 군복무 시절 의혹, 학창시절 의혹, 전처와의 홈전 임신 및 양다리 루머, 무자격 부동산 영업 의혹까지 걷잡을 수 없는 폭로전으로 번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부 다 해명했지만 많은 오지랖 넓은 민감한 사생활 침범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지 씨 입장이 중요합니다. 최근 SNS 계정에 신디님 힘들게 번 돈 피 한 방울 안 섞인 문헌 씨 딸에게 상속되는 일 없도록 부부 재산 약정 체결 꼭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재산 상속 문제를 언급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심지어 설마 결혼하겠어요? 라며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댓글도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해명과 사과를 했고 결혼은 축복해야 할 개인의 선택임에도 도를 넘는 관심과 간섭이 이어진다라고 기사에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지 씨는 사실 KBS 라디오쇼에 등장했을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매우 길었다. 그런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대중들에게 피로감을 드린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다. 좀 더 지켜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앞에 말했던 상속 관련된 문제, 결혼 여부를 묻는 댓글에 피드와 관계없는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일관된 대답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포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내 돈도 아닌데 알아서 하라고 해. 냅둬라 이제. 본인이 선택한 길 혹시나 나중에 이혼해서 TV에 나와 감성팔이 하지 말길 바란다. 피곤하다. 내 인실행 투다. 다 털려서 빈털털이 되어도 우리보단 돈 많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법적으로 딸한테 가지도 않는다.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사생활 경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참견하지 마라. 야무질 것 같았는데 신지 헛똑똑인가 보다. 사람들이 말리는 이유가 있는데 등등의 이야기가 빗발쳤습니다. 문헌딸에게 재산이 상속된다. 그런 일 절대로 없어. 라는 신지 씨의 이야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문헌 씨에게는 아시다시피 전처도 있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도 한 명 있습니다. 전처가 오죽했으면 이 신지 씨와 문헌 씨의 재혼을 응원한다 라는 반응도 보였다고 하죠. 그런데 신지 씨의 재산 어느 정도 될까요? 오죽했으면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코요테 신지라고 치자마자 재산이라는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떴을 정도로 많은 분들은 신지 재산에 대해 걱정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블로그 글에서는요, 결혼 반대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지 마라, 속상하다. 많은 분들이 신지 씨의 결혼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코요테 신지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100억대는 기본으로 넘겠죠?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요테 신지 씨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보면 투자 잘했다면 100억은 그냥 넘는다. 20년 넘게 활동했는데 100억 이상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데뷔 연차도 엄청나고 일찍부터 대박 터진 가수니까 100억이 없는 것도 이상하다. 멤버 숫자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억 이상이다. 28년 정도 활동했다 치면 연애 5억씩만 모았어도 100억은 가뿐하다. 돈 안 날리고 모았다면 200억 근처도 가능하다. 코요테 정도면 많지 않다고 해도 1, 200억은 되지 않나 싶다. 재테크를 잘했다면 500억도 가능하다. 대다수의 대중분들이 수백억의 재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지씨가 활동한 게 20년이 훌쩍 넘었고 이 코요테 신지씨가 나이가 특히 45세잖아요. 자, 코요테 신지의 재산이 무려 150억이 넘는다더라. 예상하시는 분들이나 소문나 있는 반응만 봐도 기본 신지씨의 재산이 100억 이상 된다라는 반응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지씨 나이가 45세죠. 글쎄요.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동안이고 미모의 소유자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쉽게도 남자와는 다르게 여자들은 이 40대가 넘어가면 임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최근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여가수 이효리 씨가 뭐 시험관 아기도 테스트를 많이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뭐 시험관은 거부를 했어요. 하지만 이 이상순 씨와 더불어서 자연 임신을 하고 싶다라면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고 있지 않죠. 자, 신지 씨와 이효리 씨가 나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신지 씨보다 어린 여자분들도
40대가 되면 결혼했을 때 아이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 이례적으로 갖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 임신이 쉽지 않아요. 뭐 실제로 최근에 연예인들 중에 뒤늦게 결혼한 경우 시험관 아기도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이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신지 씨가 이 문원 씨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문원 씨가 신지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문원 씨의 딸에게 상속권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염려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문원 씨 딸에게는 재산 상속에 문제는 없지만 문원 씨에게는 어떨까요? 아실 겁니다. 신지 씨가 만약 사망하게 된다면 그 재산은 고스란히 남편인 혼인신고를 했었다라는 가정하에 문원 씨에게 다 가게 됩니다. 그 돈이 앞에 말씀드렸던 최소 100억대에서 수백억대에 달하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신지 씨의 팬들이 염려하는 시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원 씨가 알고 보니까 돌싱남이었고 뭐 과거에 의혹이 있었고 신지 씨가 유명한 줄 몰랐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이 돈 보고 접근한 게 아니냐, 신지가 유명한지 몰랐다라는 말에 저희가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지 씨의 딸에게 재산 상속되지 않게 조심해라라는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뭐 정작 신지 씨는 나 때문에 멤버들도 미움받을까봐 너무나 걱정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중들은 그래요. 신지 씨, 왜 우리가 백가와 김종민 씨를 욕하겠습니까? 신지 씨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최근 김준호, 김지민 두 사람의 결혼식장에서도 신지 씨가 포착이 되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원래도 친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이게 가능성이 큽니다. 돌싱 포맨에 신지 씨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김준호, 김지민 두 사람의 결혼 신혼집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함께 공개가 되거든요. 근데 신지 씨가 여기 나와서 뭐 하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스토커도 있었는데 문원이 해결해줬다. 내 남편이 아침 밥상을 의리의리하게 차려준다. 그 자랑을 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웨딩 촬영까지 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엎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무엇보다 신부가 될 신지 씨의 의지가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중들이 염려를 해도요, 정작 신지 씨는 남자친구 자랑하러 다니기 바쁩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죠. 포기하던가 그냥 응원해 주던가. 하지만 오죽했으면 변호사조차 부부재산 약정을 체결하라